안녕하십니까.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의견 및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이며 특정 증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권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자료가 아니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좀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주 내 단기전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순식간에 이제 하메네이와 지도부가 순식간에 제거되면서 손쉽게 어떻게 뭐 항복하든지 아니면 협상으로 나오든지 간에 저기에 종료될 가능성, 즉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면서 미국 증시 또한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고 이렇게 어제 야간 미장이 그렇게 끝났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시작됐었는데, 금일 이제 증시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됐고 거기를 지나는 모든 선박들을 다 이렇게 파괴하겠다라고 또 이란 군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또 트럼프가 미 지상군 투입의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고, 그리고 전쟁 기간도 4주에서 5주면 끝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5주 이상 이렇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또 심리도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역사적으로 아주 보기 드물게 큰 폭으로 하락한 하루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경우도 현재 뭐 국제법 위반이냐 하면서 간접적인 개입과 지원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더욱더 이제 이 전쟁이 에, 확전되고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낙관적인 어떤 전망과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전망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보다 더 안 좋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는 현 시점에서 한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전쟁이 좀 단기에 종료가 되면 제한적인 어떤 그 공격과 또 외교적인 협상 노력으로 해서 좀 단기에 종결이 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어느 정도 그 이제 미군이 확보를 하면서 원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군의 안정적인 그 확보가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 오늘 많이 하락했지만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서 행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보다 더 이 장기 소모전으로 확전으로 갈 가능성, 장기화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가 이제 급등하게 되고 100달러 이상 급등하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서 이게 국내 기업의 실적 압박, 또 환율도 오르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현재의 조정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뭐 공포를 갖기보다는 차분하게 우리는 이제 위기를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걸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첫 번째 단계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최대한 총알을 준비하자, 현금을 확보하자. 두 번째 단계는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매수하자.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2단계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현금 확보는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잔고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현금화 시키고 또 이제 현재 조정장에서 지난주에 충분하게 대비를 못하고 이렇게 물려 있다면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것들은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 큰 손실이 아닌 것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현금을 확보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중인 종목을 일부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제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은 30에서 50%까지도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항상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조정이 깊어지게 되면 항상 50%까지도 하락해서 어떤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공포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큰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반도체가 너무 일찍 이렇게 이제 저기 팔아가지고 크게 수익을 못 내고 일찍 팔아서 이렇게 반도체를 들고 있지 못한 그런 투자자들은 반도체를 좀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고 또 좋은 주식인데도 비싸서 너무 급하게 막 급등하니까 따라가지는 못하고 비싸서 못 샀던 우량주들도 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한 번에 해서 딱 그 저점을 누구나 그 예측을 해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저점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해서 3분할로 접근해서 분할 매수 원칙을 적용해서 한 30% 우선은 정찰병 정도로 이렇게 사두고 이후에 한 30% 1차 매수하고 2차 30%그 다음에 3차 한 40%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보통 한 15%, 30%, 50% 정도 하락했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주나 또 우량주 말고도 이런 기회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 지금 막 포탄이 엄청 많이 떨어지면서 건물도 부서지고 파괴된 어떤 그런 도시에 재건에 관련된 건설주나 뭐 플랜트 건설 소요가 아주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건설 플랜트 관련된 종목도 좀 싸졌을 때 사놓고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재건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전력과 관련된 주들은 앞으로 향후 AI나 반도체 다 이 데이터 센터 포함해 가지고 전력주들의 앞으로 미래 성장 앞으로의 어떤 그런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과 관련주들도 떨어졌을 때 좀 사 모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도 전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불안정성 전쟁에 대한 대비해서 무기를 매입하는 국가들이 많을 텐데 방산주들도 많이 싸졌을 때 좀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위기를 기회로 잡는 그런 이번 조정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시 50분에 찍어둔 그런 사진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현실화되고 또 이제 각종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됐었고, 이때 외인들은 선물과 코스피와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이게 보면 빨간 줄이 이제 외국인들인데 계속 이제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급하게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억, 10억, 100억, 1000억, 약 4조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4조 원을 팔았고, 선물도 1조 4천억 정도를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도 이와 같이 매도세가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사이드카가 발령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시킴으로써 대량 그 이 알고리즘에 의한 큰 폭의 하락을 부르는 그러한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오늘 증시에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미장이 23시 30분에 개시가 돼서 현재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외인이나 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비해서 많은 주가가 조정될 것에 대비해서 이미 풋옵션 매수로 해지를 많이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이렇게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주야간 선물 차트인데 이와 같이 대량 음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하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이거는 보통 피보나치 조정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그어 가지고 보통은 38.2% 38.2%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 떨어진 자리가 아마 38.2% 여기 맞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조정이고, 이게 이제 악재가 더 심하다 그러면 50%짜리 이 정도, 여기 이제 매물들이 있는 이 지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750 정도 되죠. 이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겠고, 더 안 좋으면 이제 618자리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봐도 현재 장이 시작되고, 이게 15시 30분에 오늘 장이 끝난 이후에 야간장 18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약간 하락했다가 약간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하면 음봉을 보이면서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위치에 와 있는데, 이 녹색 선을 이탈해서 하방 이탈하게 되면 공간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폭으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보통은 이 박스권 높이만큼 다시 또 하락을 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들과 여기에 있는 여기서 맞고 한번 떨어졌던 어떤 저항 자리죠.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자리인데 여기까지도 조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탈하느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매물대가 얼마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삼성전자도 중요한 자리가 여기 있는 매물대 부분 있죠. 여기서는 최소한 지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라인이 17만원, 17만원, 18만원 이 라인까지는
최대한 하락하더라도 이 라인에서는 지지가 돼야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73만 원 부근 73만 원 부근에서 최소한 여기까지 하락하더라도 여기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고, 물론 현 위치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이 지점에서는 최대한 버텨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7만 5천 원 부분.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오늘 다 이렇게 버렇게 하락을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25% 이상 상승했죠. 그 다음에 방산주 현대로템, 그 다음에 이제 해운주인 H&M 정도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마찬가지 다 하락하고, 이 이렇게 이제 빨간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여기도 윗꼬리를 많이 달았죠. 매도세가 많이 이제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도 상승을 하려다가 윗꼬리 매도세가 급하게 들어왔고, 퍼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상승을 하려다가 매도세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이 향후에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장기전, 확전, 미국의 러시아와 또 중국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개입과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현재는 그러한 이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차분하게 위기를 기회로 잡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